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푸석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뭔가 건강에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30년 넘게 노년층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준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과일을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70대 중반의 한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와 포도를 챙겨 드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이 200을 넘나들고 간 수치도 정상보다 3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에 안 좋은 것은 입에도 안 댔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좋다고 믿어왔던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요.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한때는 잘못된 과일 섭취로 건강을 해친 적이 있었거든요. 40대 중반 무렵 바쁜 병원 업무에 시달리며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한다고 매일 과일만 먹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죠.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이 당뇨 직전까지 올라가 있었고 지방간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경험을 계기로 저는 과일과 건강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논문들을 뒤지고 실제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과일 중에는 오히려 노년층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 몸을 살려주는 과일들도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텔레비전에서는 이 과일이 좋다고 하고, 신문에서는 저 과일이 위험하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정작 확실한 정보는 찾기 어려우니까 답답하실 수밖에요. 그런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과일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여기는 많은 과일들이 사실은 나이가 든 우리 몸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던 것들이 50, 60을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바나나 한 개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칼륨 성분이 나이 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포도는 어떨까요? 그 달콤한 맛 때문에 한 송이를 순식간에 다 먹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과당이 우리 간을 지방간으로 만들고 관절에는 요산이 쌓여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포도 때문에 통풍으로 고생하신 분이 여러 명 계십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운 날씨에 많이 드시는데 수박의 과당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축적되고 포만감을 주지 않아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가 싶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그리고 특별한 조건 하에서의 자몽입니다. 아보카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소로 생각하지만 사실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만 드셔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놀랄 만큼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이 보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블루베리 속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키위는 면역력의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하루 필요량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천연 면역제가 될 수 있어요. 자몽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물의 효과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과일들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과일은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단단한 것을 사서 상온에서 익힌 후 냉장 보관하시고 블루베리는 식초, 물에 잠깐 담갔다가 말려서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도록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한 과일의 짝꿍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아보카도는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과일과 우유나 빵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되니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과일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은 약이 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건강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우리 몸을 살려주는 보약 같은 과일 4가지와 그 놀라운 효능들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4번째 과일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숨겨진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우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박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나나가 왜 나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나나의 숨겨진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1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각설탕 7개 정도의 당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당분을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칼륨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젊었을 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한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운동 후에 바나나 2개씩 드시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할머님은 평생 몸에 좋다고 해서 먹어왔는데
이게 독이었다니까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약물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괜찮아지셨지만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서 한 송이를 금세 다 먹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요산이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요산이 잘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요산이 관절에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통풍의 원인입니다. 통풍이라고 하면 보통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달콤한 과일도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포도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통풍 위험이 높아져요.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아저씨가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오셨어요. 밤에 이불만 스쳐도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전형적인 통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술도 안 드시고 고기도 별로 안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매일 저녁 텔레비전 보면서 포도 한 송이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포도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그게 원인이었다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포도를 끊고 2달 정도 지나니까 통풍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건포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이 빠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포도보다 훨씬 위험해요. 건포도 한 줌이면 생포도 한 송이만큼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만큼 좋은 게 있나 싶으시겠지만 수박의 과당은 정말 교활합니다. 다른 당분과 달리 과당은 우리 몸에 포만 중추를 속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데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수박을 먹어도 계속 더 먹고 싶어지고 다른 음식까지 찾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예요. 특히 수박처럼 과당이 많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과일이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70살 되신 한 어머님이 오셨는데 가족들이 먹다 남은 수박이 아까워서 혼자 반 통을 다 드셨다고 하세요. 그날 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혈당이 300 가까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수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까워하며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수박만 봐도 무섭다고 하세요.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과일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보약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엄연한 과일이에요. 다만 다른 과일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당분이 거의 없어요. 대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혈당 지수도 거의 0에 가까워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께 아보카도를 권해드리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초반에 한 선생님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잡혔어요. 제가 다른 건 그대로 두시고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만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거든요. 석 달 후에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도 아보카도 반쪽이 수십 년 먹은 약보다 효과가 좋다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기억력 감퇴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블루베리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뇌 건강의 보물입니다. 블루베리의 파란 색깔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신경간의 연결을 강화해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향상은 물론이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하시며 오셨어요. 평생 즐겨 읽던 책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권해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대요. 6달 정도 지나니까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다시 독서 모임에도 나가시고 주변 분들에게 블루베리를 적극 추천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니까 비싸게 생과를 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경제적이고 보관도 편하거든요. 세 번째 보약 과일은 키위입니다.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하루 필요량의 2배가 넘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특히 겨울철에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에게는 천연 면역제 역할을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사장님이 해마다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거든요. 제가 매일 키위 하나씩 껍질째 드시라고 권했어요. 키위 껍질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해요. 그렇게 시작하신 지 2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대요. 키위 한 개가 비싼 보약보다 낫다며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약 과일인 자몽을 말씀드릴게요. 자몽은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쉽게 말하면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만 분비해도 혈당이 잘 조절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쳐있는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고마운 과일인 셈이죠.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이런 약물들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혈압약을 드시던 한 환자분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자몽 주스를 마셨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런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과일은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온전히 흡수되거든요. 또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어서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아보카도는 껍질 색깔을 잘 봐야 합니다.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면서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간 것을 고르세요. 너무 말랑하면 이미 과숙한 거고 너무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키위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르게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게 잘 익은 거예요. 한쪽만 말랑하거나 너무 단단한 건 피하시고요.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고르게 덮여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 하얀 가루는 블루베리가 신선하다는 증거거든요.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보카도는 조금 단단한 걸 사서 상온에서 익힌 다음 말랑해지면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냉동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농약 걱정도 덜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돼요. 과일에 짝꿍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K가 더해져서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키위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 C가 견과류의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이런 조합들을 기억해 두시면 과일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과일의 섬세한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찰 수도 있어요. 빵이나 떡과 함께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나 쌀의 전분이 과일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혈당도 더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단독으로 드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좋은 짝꿍과 함께 드시는 게 최고예요. 이제 제가 특별히 개발한 혈관 청소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4분의 1개, 키위 반 개, 그리고 물 반 컵을 믹서에 넣고 1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감미료도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탕이나 꿀, 시럽 같은 건 절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좀 밍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고소함의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이 주스 한 잔이면 하루 종일 혈관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십 년간 길들여진 단맛에 대한 욕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설탕은 우리 뇌에서 마약과 비슷한 중독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 걸 끊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제안하는 3일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딱 3일만 바나나, 포도, 수박과 함께 과자, 빵, 음료수 같은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는 거예요. 처음 하루 이틀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만 참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둔해졌던 혀의 미각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단계 당길 때는 미리 준비해둔 견과류 한 줌이나 보약 과일을 드세요. 냉장고에 가짜 간식 대신 진짜 간식을 채워두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단계 당길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우리 뇌는 종종 갈증을 배고픔이나 당분에 대한 갈망으로 착각합니다. 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 역시 과거에 잘못된 과일 섭취로 큰 고생을 했거든요. 40대 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건강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당시 저는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었어요. 밤늦게 논문 쓰다가 허기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곤 했죠. 바나나 두세 개, 포도 한두 송이가 저희 야식이었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올라갔고 지방간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볼 낯이 없었고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밤마다 이러다 부모님처럼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잠을 설쳤어요. 그때부터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20여 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해외 논문들을 밤새워 번역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며 제 몸에 직접 실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지혜를 깨닫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달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인 저는 동년배는 물론이고 4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70살, 80살이어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해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제안 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만 바나나, 포도, 수박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대신 아보카도 4분의 1개나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하나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식사 30분 전에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고 속이 편해지고 단맛에 대한 욕구도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성공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먹어보겠습니다. 라든지 포도 끊고 블루베리로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작은 다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동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잘못된 과일로 고생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